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8월 11일의 경기 첫 번째로 NC와 롯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 장현식 선수와 샘슨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NC의 장현식 선수 이번 시즌 9경기 9원 등판에서 1승 0패 그리고 방어율은 9.31 기록 중에 있으며 9와 3분의 2이닝 동안 12개의 피안타, 4개의 탈삼진, 총 10개의 자책점과 함께 이러한 데이터 보여주고 있으며 처음으로 선발 등판하게 되었죠. 피안타율은 특히 좌타자에게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 3할 6푼 8리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직구의 평균 구속은 145.9로 준수하다고 평가되며 주무길은 이 슬라이더로 피안타율은 1할 6푼 7리를 기록하고 있죠. 이 직구 구속에 비해서 슬라이더의 구속이 조금 느리다라고 보여지며 날카롭게 휘는 슬라이더라기보다는 낙차가 있는 이 커브성 슬라이더를 던지는 장현식 선수입니다. 최근 드러나는 이 두 경기에서 제구에 문제점이 보이는데요. 9원 등판하여 짧은 이닝 동안 이 2개씩의 볼넷을 허용하였던 장현식 선수인 만큼 제구에 문제만 없으면 피칭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상대 롯데의 샘슨 선수의 데이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슨 선수는 이번 시즌 10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3승 6패, 방어율은 6.24로 49개 이닝 동안 73개의 피안타, 그리고 34개의 자책점 기록하면서 퀄리티 스타트는 총 2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SK전에 등판해서 이때 SK전에 선발로 등판하였을 때 통증으로 인해서 조기 강판하였던 샘슨 선수가 오른쪽 내전근 손상이라는 부상을 당하였고 현재 3주 만에 복귀전을 가지게 되었죠. 이번 시즌은 NC를 상대로는 처음 상대하게 되는 샘슨 선수입니다. 샘슨 선수는 특히 4회가 지나고 나서는 피안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구속이 느려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공 자체가 눈에 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은 여전히 준수한 것을 본다면 결국 이 직구와 그리고 체인지업이 타자의 눈에 들어오는 시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샘슨 선수입니다. 샘슨 선수는 이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2할 2푼 7리 이것을 활용해서 타자들을 속아낼 수 있는 선수이며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은 3할 7푼 4리로 높게 나오는 것은 이 직구와 그리고 체인지업의 로케이션이 좌타자에게 사용될 때는 특히 맞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NC의 타선이 결코 쉽지 않은 타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샘슨이 또 경기 중반에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롯데의 입장에서는 홈으로 NC를 불러들인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홈에서의 경기력이 더 좋은 롯데이며 그리고 원정 피로도도 있을 법했지만 우천으로 인해서 이틀의 휴식을 취한 롯데이죠. 체력적인 문제는 양팀 모두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타선에서 해결이 될 듯한 내일의 경기죠. 양팀의 선발 투수의 기량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5연승간 좋은 타격을 보여준 롯데와 그리고 1위 팀의 저력을 고려한다면 양팀 투수들이 특히 고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네요. 따라서 단순하게 순위만을 보고 NC를 선택하기보다는 최근 연승 중이라는 요소와 샘슨이 이번 시즌 NC를 처음 상대하는 점 그리고 양팀의 타격이 좋다는 점을 고려해서 롯데의 플러스 핸디캡 또는 다득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기아와 LG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양현종 선수와 정찬원 선수 이렇게 발표가 났죠. 먼저 양현종 선수 이번 시즌 16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6승 6패 5.92의 방어를 기록 중에 있으며 83과 3분의 2이닝 동안 98개의 피안타 그리고 69개의 탈삼진 총 55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커리어 사상 최악투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안타깝게도 최근 경기 동안은 6경기 동안 1승 2패만 기록 중에 있으며 양현종 선수가 등판하는 날에는 이상하게도 기아의 타선이 침묵하면서 득점 지원을 못해주는 모습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양현종 선수의 최근 페이스조차도 좋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다행히 이때 한화전 이때 계기로 직전 경기까지는 그나마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또다시 LG 상대로 무너져버린 양현종 선수였죠. 현재 양현종 선수의 문제는 이 체인지업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체인지업 이 공의 궤도 자체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으면서 타자들에게 쉬운 공이 되며 맞아나가고 있죠. 좌우 타자 피안타를 보시다시피 피안타율이 그렇게 높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었던 양현종 선수가 최근 들어서는 이 시즌의 피안타율이 2할 9푼대로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표 자체도 안 좋은 부분 드러내고 있죠. 특히 좌타에게 피안타율이 현재 3할 2푼 2리로 많이 치솟았으며 아쉽게도 이 직전 등판도 LG를 상대하였던 양현종 선수가 부진하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일도 고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LG의 정찬원 선수는 시즌 9경기 선발 등판에서 5승 1패 그리고 방어율은 3.74 기록 중에 있으며 55와 3분의 1이닝 동안 57개의 피안타, 51개의 탈삼진, 총 23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발 등판이 2주 간격으로 아주 긴 텀을 가져갔던 정찬원 선수였죠. 이민호 선수와 교대로 5선발을 맡아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정찬원 선수가 6월 등판에서는 선발 등판 모두 3실점 이하 좋은 피칭을 보여주었는데 7월달의 성적은 급격히 안 좋아졌죠. 아직까지는 이전에 보여준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을 잘해주는 모습에 5선발로서의 위치를 굳혀놓은 모습입니다. 직전 2경기 부진하였던 정찬원 선수이지만 이 직전 로테이션에서는 이민호 선수가 다시 등판하면서 현재 일정 부분 역할 수행을 해주었고 LG는 5선발에서 충분한 휴식기를 가지면서 2주 간격으로 체력을 보강하여 기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여지죠. 특히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3할 1푼 1리인데 비해 우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은 2할 1푼 8리로 낮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여기에는 이 선수의 구종을 함께 살펴보시면 구종 중에서 특히 슬라이더, 커브, 주무기로 활용되면서 우타자들을 잘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게다가 지금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보여지며 광주 원정이 아닌 홈에서의 등판이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번 매치업은 순위권 경쟁에서 아주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4위 LG, 5위 기아와의 경기수 차이는 단 1.5경기밖에 나지 않으며 이번 시리즈의 위닝 시리즈가 절실한 양팀입니다. LG는 지금 두산을 한 경기 차이로 추격 중이며 기아는 바로 뒤에 KT와 롯데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력을 다하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력상 본다면 LG의 타선이 양현종 선수를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분명 강점이 있는 LG의 타선이며 기아의 원정 타격보다 더 효율이 좋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찬원 선수가 제 기량만 보여준다면 LG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라고 보여지네. 이어서 한화와 키움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 서폴드 선수와 최원태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서폴드 선수는 이번 시즌 16경기 선발 등판에서 5승 9패, 방어율은 4.96으로 98개 이닝 동안 123개의 피안타, 그리고 56개의 탈삼진, 54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서폴드 선수는 6월 중순 이때 3연승을 달리며 페이스를 좋게 가져가던 서폴드 선수였지만
이때 7월달로 접어들자마자 이렇게 연패를 기록하면서 무너져버리고만 서폴드 선수였습니다. 분명 한화에서는 시즌 5개의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선발 투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7월 경기의 기록만 보자면 피안타율이 너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실점 자체가 평균 5개의 자책점 가져갈 만큼 득점권에서 위기관리가 안 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최근 페이스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여지없이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LG와의 경기에서도 이때 결국 4개의 이닝을 채우지 못한 채 무너져버린 서폴드 선수이죠. 분명 이 체인지업 그리고 슬라이더 두 구종이 아주 좋은 무기로 활용이 되는 서폴드 선수이지만 지표에서 보시다시피 특히 우타자에게 피안타율이 고스란히 이 직구와 투심 패스트볼의 피안타율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우타자에 대한 승부가 걱정이 되며 시즌 키움을 상대로 2차례 상대해서 나쁘지 않은 성적 가져갔었던 서폴드 선수였습니다. 최근 기량이 좋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때 6월 경기에서도 7개 이닝을 막아주면서 4개의 자책점을 기록했지만 볼넷을 조금 더 줄였다면 효율적일 수도 있었죠. 게다가 최근 기량 또한 썩 긍정적인 편은 아니고 저때 성적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죠. 이어서 상대인 최원태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5경기 등판에서 6승 4패, 방어율은 5.07 기록하며 81과 3분의 2이닝 동안 90개의 피안타, 53개의 탈삼진, 그리고 46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최원태 선수는 7월달에 부진한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직전 KT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게다가 7이닝이라는 긴 이닝을 맡아줬을 뿐만 아니라 홈런이 아니었다면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부분도 긍정적이었죠.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은 3할 2푼 4리로 3할 중반 중후반으로 높았던 최원태 선수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3할 초반까지 낮춘 모습이며 투심 패스트볼을 활용한 좌타자 바깥쪽 승부에 어느 정도 타자들이 노림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좌타자들에게 공략을 당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슬라이더, 커브 이 구종들의 활용도를 높여가면서 그에 따른 비중으로 잘 활용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슬라이더 커브 피안타율이 1할 중반대로 우수하게 나오고 있죠. 이번 시즌 하나를 상대로는 처음 등판하고 팀 분위기가 좋다는 점에서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원태 선수입니다. 현재 순위 싸움이 치열한 시점에서 키움이 두산을 따돌릴 수 있는 좋은 매치업이 성사되었죠. 키움의 입장에서는 스윕을 분명 노릴 것으로 보여지며 내일 경기도 최원태 선수만 버텨준다면 타격으로 하나를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키움의 경기죠. 또한 최근 키움의 불펜 성적이 리그 1위의 성적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근거를 더하게 됩니다. 결국 키움의 승리는 저배당으로 책정이 될 것으로 보이며 2.5 핸디캡이 아니라 1.5의 핸디캡이 주어진다면 홈에서의 경기지만 마이너스 핸디캡까지도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